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줄다리기.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윤 당선인께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원칙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제도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좀 속도를 조절하고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 윤 당선인 이후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윤 당선인이 내놓은 그런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이 열심히 생활하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선정해서 함께 소통 고민하고 적극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장사 및 개인 사업 또는 회사 생활하면서 실패했으나 이것을 극복하고 지금은 성공하고 있고, 하지만 그 자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모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해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궁극적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목차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부동산 대책 시행 시기 예측 및 금리와의 교호작용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금 부동산 동향, 그리고 각 개인에게 맞는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당선인께서 제시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급 측면, 그리고 정책, 정책에서도 임대 쪽과 세부담, 그리고 금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 및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방향이죠. 이것을 토대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년간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 이거는 대부분 국토부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국토부나 행정기관은 정부에서 그 TF를 꾸미고 조직을 꾸미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그래도 비교적 단기, 약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고 완공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는 대책들이다. 신규 택지 142만, 그리고 정비 사업에 47만, 나머지 61만 해서 250만으로 하겠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짧게는 2년, 또 길게는 한 7, 8년 정도 걸리겠죠. 3기 신도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된다. 빠른 것들은 한 2년 이내에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소량은 나오기 시작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정비사업 규제 완화. 서울 같은 핵심 도시에 있는 주택을 공급하려면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반드시 해야 되죠.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즉시 대통령령으로 바로 즉시되는 것들이 있고 또 국회 입법을 통해서 법이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민주당이 180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를 못하면 되게 힘들겠죠. 앞으로 2년 뒤에 다시 투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은 안 된다.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일단 준공 30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인센티브, 뭐 지금 300%를 500%를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빨리 되겠죠. 근데 안전진단이 통과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안전진단의 기준을 변경하고 예, 구조 안정성을 낮추고 뭐 주거 환경을 올리고 하는 것들 이것도 국토부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예, 대통령 및 정부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짧으면은 즉시되는 것들도 있고요. 어, 안전진단 면제 같은 것들 또 길게는 뭐 1년 정도 1년에서 1년 6개월 하지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하는 거라든지 추가 분담금 납부위원 또는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네, 이런 거 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적어도 뭐한 1년 반에서 2년까지 앉을 수도 있고 다시 2년 후에 투표를 해서 다시 이제 국회에 전부 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빠지고 국민의힘이 다시 180석 이상을 차지했을 때 그때 가능한 그런 법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힘들다. 그 세부담에 있어서는 취득세 감면하고 종부세 재검토하는 것들은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2년 후를 좀 내다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유세 중에서 공시가격 완화하는 거, 그리고 양도세 중과유예. 양도세 중과유예는 바로 인수위에서 4월 5월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죠. 다주택자들 지금 매물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즉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지원하는 것 중에서 청약대조 개편하는 것, 가점제를 낮추고 추첨제를 올린다든지 대출 규제 완화하는 거, 지역에 무관하게 LTV 70%, 집값의 70%를 대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생애 최초 80% 해주는데 이거는 국토부라든지 행정기관 의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윤당선인이 들어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시장 안정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 재검토하는 거, 또 등록 임대사업자 부활하는 것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미니멈 2년 정도 걸린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쉽지 않은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좀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하려는 정부의 목적, 매물을 유도하려는 목적, 또 무주택자들이 집을 좀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대출 좀 완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번 정부에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들썩들썩 하는 것들이 있죠.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하지만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가 1.25%, 미국이 0.25%입니다. 올 연말에 미국이 한 1.75% 예상이 되고 저희가 한 2.25에서 2.35, 내년이면 미국이 한 2.5%에서 2.75, 저희가 한 3.5%까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주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평균 4%대입니다. 평균 4%대. 1억을 빌리면 이자만 지금 400만 원이죠. 원리금까지 하면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를 원금 이자, 원금을 뭐 60만 원,
이자를 뭐 30만 원, 원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40만 원, 이자를 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겠죠. 1억을 빌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담이 높기 때문에 지금 쉽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기훈 교수는 이런 금리와 이런 정책을 잘 조화롭게 지금 맞춰서 가격도 좀 안정시키고 거래도 좀 활성화하려는 것 같은데, 초반에 사람들이 들썩들썩 할 때 보유세 강화라든지, 또는 이 대출은 어느 정도 조금 속도를 조정을 해서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 주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래프가 서울이 좀 약간 올라가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매매 지수라는 것은,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에 연락을 한다든지 또는 매수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그것을 지수화로 나타낸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지금 올라가는 그래프가 보이죠. 미세하지만.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40.5지만 경향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 서울도 57이지만 좀 올라가는 경향. 이런 경향이 좀 안 좋습니다. 초반이지만. 이것을 큰 기간으로 나눠서 보면 지금 이 끝이 최근인데요. 계속 작년 한 9월 달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120부터 지금 50, 40까지 떨어지다가 최근 2, 3주간 끝이 지금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파악을 하고 좀 속도를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보면 3월 14일 날 53, 3월 21일 날 57, 3월 28일 날 59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자 동향 지수가요. 전국적으로도 47부터 50까지 한 3 정도 올라갔죠. 수도권도 44에서 46.9로 끝이 좀 올라가는 모양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때 다시 빨리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감지하고 지금 감지를 했을 겁니다. 빨리 이렇게 다시 하향 안조가 될 수 있게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매수 심리라는 것은 휘발유와 같기 때문에 매수 심리에 불이 붙기 전에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서 사람들의 매수 의지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매매 지수를 보면 한 40 정도가 하얀색이고요. 대구나 세종은 여전히 아주 낮죠. 20이나 3.8. 하지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색깔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억눌러야 되겠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지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좀 조절해서 대출을 조금 조여주면서, 그리고 보유세를 좀 강화하면서 양도세는 풀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하고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저희 3기 신도시 공급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게 시장을 좀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놔야 됩니다. 매매 가격 변동을 봐도 서울이 3월 7일부터 0.01에서 0.02까지 미세하지만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도 0.0에서 0.01,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죠. 경기도 매매가 0.01%에서 0.04%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끝에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이러한 시장 시그널을 보고 빠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음,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3월 초 대선 있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런 그래프였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끝을 드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변동률, 전세가격 변동률이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 약간의 좀 변화가 보이죠. 전국이 0.05까지, 수도권은 0.03까지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하진 않다. 이런 시그널을 보면서 시장을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 지역 금주 보면 이천, 안성 상록구, 아산, 강릉, 평택 이런 지역이죠. 주로 지방 지역입니다. 하락 지역은 대구, 인천, 세종, 화성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면은 전세 가격 상승 지역도 주로 지방 도시, 강릉, 전주, 마산, 창원, 하락 지역은 수원, 서초, 안양, 동안구 이런 비교적 수도권. 아직까지는 하락의 시그널이 좀 더 강한 핵심 지역들이 전세가가 하락하고 매매가가 하락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대선 이후로 앞에서 데이터들을 봤듯이 조금 위험한 그런 시그널로도 갈 수 있습니다. 빨리 인수위 TF에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 동향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면 서울의 서초구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앞에 데이터에서 봤듯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거래는 주춤하지만 매물은 여전히 귀한 편이라 간간히 신고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도 적고 거래도 적지만 간간히 신고가가 나온다. 광진구 한강변 아파트 매수 문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뚝섬 유원지 및 건대 입구역 상권과 인접해 있는 자양동 일대 단지들이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향 안정화되다가 조금씩 고개를 드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에서는 이천 하이닉스가 위치해 반도체죠. 일자리가 풍부하고 비규제 지역이라 저가 아파트 매수하는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세가율이 높고 경광성 및 평택 부발선에 GTX 공약까지 더해져서 매매가가 강세합니다.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렸죠. 1억 이하짜리. 그리고 인천 동구, 대구 달서구. 인천 동구는 한 0.12%가 상승을 했고 대구 달서구는 마이너스 0.21%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가 한산한 편이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공시가 1억 이하 노후 단지들은 찾는 수요가 있어서 매매가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임대가 좀 혼조세지만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격 상승세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관련해서 서초구, 은평구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도는 평택, 반도체가 있으니까 이쪽에 사람이 좀 많이 몰려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전세 물량이 항상 부족한 지역으로 매매가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전세가 물량이 나오고 있다. 지방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 쪽으로 좀 많이 물량들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또 미분양이 있는데요. 최근에 작년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미분양이 소진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소진이 됐죠. 하지만 지금 이 끝에 부분을 보면 끝에 부분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분양들이 소진이 되다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소진이 안 되고 있던 얘기였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서울특별시 미분양은 없습니다. 지금 쌓이지가 않고 다 소진이 되죠. 그럼 어디에서 그렇게 쌓이기 시작했나 보니 경기도도 미분양이 살짝 지금 이 끝에 부분 좀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지만 이 대구 지역이 미분양이 많고 또 경산도, 북도 쪽 이런 지방 쪽이 좀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분양이 쌓였는데 계속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도록 해야 되는데 미분양이 쌓이지 않고 소진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미분양들이 쌓이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게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죠. 집이 차고 넘치면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 증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을 보면 서울은 매매는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전세도 쌓이고 있죠. 하지만 이 끝에 보면 월세는 지금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봐도 매매 물건은 51,200개에서 51,389개로 계속 쌓이고 있죠. 전세는 좀 소진이 됐습니다. 중간에. 끝에 보면 좀 소진이 됐죠, 전세. 전세는 3만 개에서 26,000개로 소진이 됐습니다. 월세도 19,000개에서 16,000개로 소진이 됐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물건은 증가되는 경향이나 월세나 전세 물건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경기도도 보면은 경기도는 매매 물건도 쌓이고 있고 전세 월세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끝에 매물이 쌓이고 있고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줄어들고 있죠.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매매는 쌓이고 있고 월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경향보다는 월세나 전세, 특히 월세로 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으면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 내는 것들이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지금 월세로 좀 가려는 그리고 기회를 받다 가격이 떨어지면은 살려는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앞으로 대출 완화, 세금 완화, 재건축 재개발 장려 등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매매 지수가 플러스 3 정도 상승해야 해서 실수요자들의 매매 심리가 회복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높은 금리 및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서 월세 물건이 좀 계약이 되면서 월세 물건이 사라지고 전세도 조금 사라지죠. 하지만 매매 매물은 아직 소진되지 않고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인수위 및 윤 당선인은 규제 완화책이 주택 구매자들이 장기적인 심리를 좀 자극하지 않도록 부동산 구매력을 자극하지 않도록 적절한 완화 대책의 적용 시기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상비 신도시 공급 등 공급 확대로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적절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든지 보유세 강화, 또 양도세 완화 등 시장에 매물이 많이 출현될 수 있도록 매도 장려 및 수요 억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수위 부동산 TF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주도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양도권 제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정한 제한 등으로 가격 상승 억제를 하면서 공급을 많이 하고 가격이 안정화될 때, 예, 그때 조금씩 규제를 좀 푸는, 그런 대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개인별 포지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산 투자 방법입니다. 일단 무주택자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장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젊은 30대 초반 또는 40대 초반까지는 영끌이 아니고 내 월급에서 이자와 원금이 감당 가능하면 월세로 저렴한 지역에 좀 살면서 전세를 끼고 재건축 재개발을 좀 초기 단계에서 투자해가지고 좀 장기간으로 끌고 가면서 몸테크를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단점은 좀 돈이 10년 이상 묶일 수 있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향후 투자금 두세 배 이상 수익이 좀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청약 또는 대규모 택지지구 교통 여지에 청약하는 거, 또 매주 저와 함께 부동산 분위기 분석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빠진 금매 물건이 출현하면 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주택자들은 금매 물건이 확인이 되면 직전 최고가 대비 20% 이상 가격이 하락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지금 소형에 살고 있으면은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인 아파트 매도 후에 본인은 월세에 살면서 이번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좀 장려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투자의 초기에 좀 진입을 해가지고 내 월급에서 이자와 원금이 감당하다면 월세로 좀 가격 저렴한 지역에 좀 살면서 전세 끼고 재건축, 재개발 초기 단계에 좀 투자해가지고 매수를 해놓으면 돈은 좀 한 10년 이상 묶일 수 있지만 젊기 때문에 반드시 두세 배 이상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첨제 중대형 평액에 청약해서 중대형 평액으로 갈아타는 거, 기존 주택은 좀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이것이 좀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부동산 동향을 좀 파악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